7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 독점과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앱 수수료 30%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앱 개발자나 중소기업체들이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에 제출할 집단 신고서 초안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취지와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앱 개발자들을 대리해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 중인 법무법인 SN 정종채 변호사가 작성 중인 신고서와 심사 청구서 초안입니다. 신고서와 청구서는 세 갈래입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입니다. 피신고인은 구글 코리아와 애플 코리아와 같은 한국 사업장 외에도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구글과 애플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생산하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이, iOS 체계의 아이폰은 애플이 앱장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한국 앱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이런 독점 구조 위에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통해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앱 매출의 30%를 일률적으로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결제 사업자가 끼어들 여지나 앱 개발자나 업체들이 수수료를 조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도 30% 앱 수수료를 받아들이거나 이를 거부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개발한 앱을 출시, 판매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입니다. 신고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에 의거해 구글과 애플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의 인지 신고 등 조항은 지난 5월에 개정된 것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로 하고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도 해당하는 만큼 공정위가 면밀하고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인앱 구매를 통한 30% 앱 수수료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나 콘텐츠 업체들은 해당 약관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정 변호사는 앱 수수료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를 기초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가 앱 매출의 30%를 일괄적으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데 대해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앱 개발업체들을 모아 이들을 대리해 집단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SN 정종채 변호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정종채 변호사는 30% 앱 수수료에 대한 공정위 집단 신고 추진에 대해 독점은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학, 경쟁법에서는 독점은 악마다라고 하거든요. 독점은 선악을 가릴 필요 없이 그 본질이 데빌입니다. 데빌. 이 두 사업자가 독점이고 독점의 본질은 데빌이거든요. 나머지 독점 밑의 거래 상대방들이 서러지기 전까지 잉여를 착취하는 게 본질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처럼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에 의한 착취는 앱 개발자들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딱 망하지 않을 만큼만 수수료를 가져가 생존이 지상과제가 되어버리면 혁신은 요원하다는 주장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의외로 남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게임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 구글이나 애플의 수수료율이 낮았다면 좀 더 많은 여유 자금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게임 개발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앱 생태계 복원을 위해 우선 과도한 수수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약관은 우리 그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은 고객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부당하면 안 된다.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은 아예 그 자체로 무효다라는 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관 규제법이거든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정 변호사는 말합니다. 공룡기업들은 이런 반독점 사건이 걸리면 사실 한 케이스에 정말 수십억 원이 아니고 수백억 원대의 그 법률 비용을 쏟아부어서 방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점에 대해서 방해를 받으면 뭐 수천억, 수조 원대의 피해를 보니까 당연히 그 방어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넣어서 법률 비용을 쏟아부어서 방어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독점 사건 관련 정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 시절 PC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 애플과 맞서고 있는 지금과는 반대로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180도 뒤바뀐 건데 정 변호사는 지피지기의 경험을 했다며 웃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에는 한국의 주도적인 대리인이었습니다. 변호사였고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서 반독점 사건에서 제가 그 플랫폼 사업자를 위해서 대응을 했죠. 지금 현재는 그 반대 입장에 있으니까 그때 제가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 이번 전투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법률구조 사이트 화난 사람들을 통해 집단신고 동참자를 모으고 있는 정 변호사는 신원 공개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앱 개발자들이나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아주 미비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독점자와 싸우는 데서는 우리가 제도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화난 사람들과 같은 이런 집단 분쟁 플랫폼이 생겼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글로벌 공룡과 싸우는 선례를 남긴다면 집단적인 권리 수호의 하나의 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이번 사건을 의미 있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각오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 글로벌 생태계 4차 산업혁명에서 있는 수많은 혁신가들을 위한 혁신의 생태계를 위한 마중물이 이번 사건이 됐으면 합니다.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한 건가요?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밤 늦게까지 이어진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이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율 확대와 관련한 범부처 대안 촉구 관련해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네. 질의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지 남용 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 행위 해당 여부를 봐야 한다고 네. 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 등 3개 부처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뭐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네. 이런 미래통합당 그 박성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한 네. 위원장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경쟁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 그래서 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네. 하겠다.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최기영 그 과기정통부 장관도 네.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해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구글이 최근 그동안 게임 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30%를 부과했는데 모든 앱에 30%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좀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글은 소비자가 앱을 결제할 때 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네. 모든 앱에 대해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과 마찬가지로 구글이 30% 수수료를 부과하면 네. 구글의 운영체제, 이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동영상이나 음악, 웹툰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료에 대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홍 의원은 뭐 플레이스토어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막강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방침을 변경하면 네. 제품 가격 상승 압력으로 오게 되고 네.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홍 의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기업의 60.9%가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영세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구글, 애플 갑질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매출의 30%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 이거 뭐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뭐 양 당사자 계약이니까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 뭐 그래도 아닌 건가요? 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네. 게 예전 법의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냥 휴대폰 보면 네. 애플의 앱스토어 아니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아니면 네. 사용할 수 있는 다른 OS는 아주 드문 정도니까요. 네. OS 시장은 이 두 개의 회사가 양분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앱스토어 내지는 플레이스토어도 이 두 개가 양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네. 안 쓰고는 다른 걸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지위를 뭐 우월적 지위라고 네. 얘기하고요. 이런 우월적 지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법이 뭐 약관규제법이나 네.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법률들입니다. 네. 이런 법률들이 이제 소위 시장 원리, 뭐 당사자 간의 계약자의 원칙을 네. 수정해 가면서 규제하는 것인데 그간은 이 두 개 회사와의 뭐 온라인 거래나 또는 이런 거래들을 굳이 구제할 필요가 크게 없었거나 네. 아니면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낀 반면 이제는 네.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러 거래가 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 필요성이 생기고 그리고 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상혁 위원장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뭘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50조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네. 있습니다. 금지행위의 종류가 좀 많기는 한데요. 네.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되는 행위 중에 네. 뭐 설비 등의 제공, 공동 활용, 공동 이용, 상호 접속 뭐 여러 가지 태양이 네. 있습니다. 정보 제공 등을 하면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제한을 하는 행위, 네. 또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행위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열거된 행위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뭐 두 가지 모두 네. 아니면 법리 검토 결과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염두에 둔 것은 이 50조의 1호나 4호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30% 매출의 30% 그냥 앉아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가져가는 건데 이거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네.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네.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고 네. 요번에 보면서 아 그렇게나 많이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 같습니다. 네. 30% 정도나 가져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소비자는 처음에 본인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생각 안 할 거고 네. 뭐 여기에 입점해 있는 네. 입점업체나 마찬가지들인 업체들이 먼저 수수료를 내는 것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데 네. 두 업체가 동일한 수준의 30%를 부과한다면 뭐 사실상 담합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이고 네. 뭐 또 아까 언급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만 아직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법적 판단이 나온 사례가 없고 네. 외국에서도 소위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앱에서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라서 향후 어떻게 될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방통위나 공정위, 과기부 등 뭐 관절 정부 부처가 다 나서서 들여다볼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이라는 주장이고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유기견을 영하 4도 냉동고에 넣고 방치해 죽게 한 40대 수의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는 수의사의 주장을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당사자 초등학생들에게 서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게 한 교사에게 27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학생들을 서로 때리게 한 건 징계나 지도에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7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